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입니다. 오늘은 그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제국, 우리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 크메르와트가 유명하죠. 캄보디아 제국, 크메르 제국 또는 앙코르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그 맨 그 동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베트남이죠. 베트남 그 왼쪽에, 그러니까 서쪽으로 위쪽에는 라오스, 밑에는 캄보디아가 있고, 그 이제 그 또 그 서쪽 왼쪽으로는 태국이 있죠. 태국이 있고, 이제 태국 그 왼쪽으로는 이제 미얀마, 뭐 말레이시아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남아시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 그 크메르 제국, 캄보디아 제국은 서기 802년부터 1431년까지 600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매우 강성한 국가가 되겠습니다. 이 캄보디아는 힌두교 국가이며 불교 국가이기도 합니다. 그 전에 있던 푸놈 왕국 또는 첼라 왕국을 흡수를 해서 제국을 형성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항상 한참 강성할 때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전성기 때는 북쪽으로 진출을 해서 중국의 그 윈난성,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베트남 또는 서쪽으로는 미얀마까지도 지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캄보디아의 유물로는 앙코르와트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 사원인 바이온 사원이 또 있습니다. 이 바이온 사원에는 수많은 석조 부조,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긴 거죠. 부처님을 석조 부조가 있습니다. 서기 802년에 이 캄보디아 제국의 창업자인 자이아 바르만이라는 사람이 자이아 바르만 2세가 기존에 있던 세 개의 힌두교 국가를 통일을 해서 왕국 캄부자를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자이아 바르만 2세는 통치를 802년부터 835년까지 3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사람은 그 전에 있던 첼라 왕국 출신이며, 이 당시 그 첼라 왕국에 있을 때 그 자바섬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패배를 했습니다. 그 자바섬은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죠. 그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.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수마트라 섬, 그 밑에 있는 게 자바섬. 자바섬에 이제 수도인 수도가 있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동쪽에 있는 게 이제 보르네오 섬, 뭐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말레이 반도 이제 남단에 있는 그 섬나라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, 이 그 자바섬의 왕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 그 캄보 이 그 전에 있던 캄보디아 제국 전에 있던 이 그 첼라 왕국이 패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바섬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자바섬에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 그 자이아 바르만 2세가 그곳에 있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서 신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바섬에 있던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냐 하면은 사일랜드라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사일랜드라 왕국에 이제 포로로 가서 거기 공주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쪽 세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전륜성왕이라고 칭하면서 부처의 헌신이다. 그래서 칭하면서 그 이제 그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이제 통일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 자이아 바르만 2세 그 밑으로 3대 손자까지 상당히 이제 그 국토를 확장하고 국가가 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 자이아 바르만 3세인데, 이 사람이 그 이제 세력을 팽창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또 아들, 그러니까 이제 자이아 바르만 2세의 손자인 안드라 바르만 1세, 이 사람이 이제 끊임없는 확장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드라 바르만 1세가 이제 889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802년에 그 창업을 한 이후로 거의 889년에 손자가 죽을 때까지 거의 뭐 한 80, 90년 동안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. 이 사람이 889년에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자이아 바르만 2세의 증손자인 야소 바르만 1세가 또 즉위를 해서,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수도를 해서 수도를 아쇼다라푸라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하면서 국가의 통치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600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초기 한 100년 동안 선조들이 잘 한 거죠.
그래서 이제 한 900년대를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95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창업한 지 한 150년이 지난 후에 이 크메르 제국이 이제 영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까지 진출을 하죠. 동쪽으로. 그래서 베트남에 있던 베트남의 한 중부지방, 베트남의 중부지방에 있던 그 참파 왕국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. 참파 왕국은 베트남 중부에 있던 말레이계 참족이 세운 남국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레이 반도 쪽에서 이제 건너온 참족들이 만든 나라가 이 참파 왕국인데 여기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그 950년까지도 성장을 하던 이 크메르 제국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거의 한 200년이 창업 후 200년이 지난 서기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여기 이제 그 수장이 자이아 바르만 이제 5세가 되겠습니다. 5세가 이제 자손이 이제 군주가 됐는데 이 사람이 100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는 내분이 일어나고 후계자 전쟁이 벌어나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이제 외세의 이제 침입이 오겠죠. 국가가 이제 약해지면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죠. 그래서 이제 이 크메르의 서쪽에 있던 지금의 태국 쪽이죠. 태국 쪽에 이제 또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 태국 쪽에서 강성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수코타이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유타야 왕국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아유타야 왕국이 계속 침략을 해와서 드디어 1352년에 이 그 수도인 앙코르가 아유타야 왕국에게 함락이 되겠습니다. 1352년에 이제 거의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선 거죠. 그 다음에 이 이후로 80년 동안 그나마라도 버티고 있다가 1431년이면은 조선이 건국한 게 이제 1392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낸 게 1453년이죠. 이때 이제 서양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메호메드 2세가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인 서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죠. 서로마 제국이 있던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킨 게 계유정난이 발생한 해와 똑같은 1453년이 되겠습니다. 이 1453년이 그래서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 이 1453년 전에 22년 전, 그러니까 뭐 그때 비슷하죠. 1431년에 드디어 이 그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황제인 그 바룸리치 2세라는 황제가 수도인 앙코르를 버리고 프놈펜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캄보디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겠습니다. 이게 멸망한 게 1431년. 멸망한 원인은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의 침입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인 바룸리치 2세가 그 수도인 앙코르를 버리고 프놈펜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. 이 프놈펜이 어디 있냐 하면은 메콩강가에 있죠. 메콩강. 유명한 메콩강인데 메콩강 동남아시아 제일 이제 유명한 강인데 이 메콩강은 세계에서 13번째로 긴 강이 되겠습니다. 큰 강이 되죠. 그래서 길이는 총 4020km가 되겠습니다.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은 첫 번째는 이집트의 나일강. 지구의 반지름이 6500km죠.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가장 중심 핵까지 가는 반지름이 6500km인데 그 6500km보다도 더 긴 강이 지구상에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한 뭐 6700, 800 뭐 이렇게 km 되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브라질의 그 아마존강도 뭐 6600, 6700km, 6500km를 넘죠. 요 두 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고 지구의 반지름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6,500km 이하로 되는 강 중에서도 이제 큰 강 등이 이제 중국의 뭐 장강이라든가 뭐 이런 그 긴 강들이 많죠. 하지만은 요 메콩강은 4,000km가 되고 4,020km가 되고 13번째로 긴 강이 되겠습니다. 이 메콩강은 어디서 발원이 되냐면 중국의 약간 그 내륙 쪽에서도 약간 북부 쪽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. 거기가 이제 뭐 사막 시대 그 실크로드의 시작인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기는 이제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이 많이 살죠. 옛날에 이제 회홀족이라고 했죠. 회홀족들. 그러니까
오랑캐들이 많이 살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. 그 바로 밑에 있는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주가 간수성이죠. 간수성. 간수성이 있고 그 간수성 바로 밑에가 칭하이성이라고 있습니다. 칭하이성. 그러니까 중국의 내륙 지방에서도 약간 그 북쪽에 위치한 칭하이성에서 이 메콩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. 발원이 돼서 이게 이제 쭉 내려와서 남쪽으로 중국의 그 제일 남쪽에 있는 윈난성을 거쳐서 미얀마, 버마죠. 그다음에 태국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태국 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라오스로 온 다음에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게 메콩강이 되겠습니다. 이 메콩강은 아주 물살이 세고 급류에다가 폭포가 많아서 배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메콩강 이 생활권에는 거의 한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강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거의 1억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죠.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강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강에 의지하는 요 지역들 외에도 중국의 광시성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이 생활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쌀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메콩강 삼각주가 지나가는 곳이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 게 이제 크메르의 앙코르와트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